실검. 부모 말 더듬었어요. 네. 부모 급여 신설, 저출생 대책 이렇습니다. 부모한테 이제 월급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이번 정부의 첫 예산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정부 예산안 발표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 1살, 만 0세면은 사실은 돌전이죠. 여기에는 가구당 월 70만 원. 월 70.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죠? 그죠. 두 돌 되기 전은 이제 한 35만 원. 35만 원. 네, 이렇게 더 준다는 거고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원래 공약이고 원래는 100만 원 준다는 얘기했었습니다. 네. 근데 예산 사정을 봐서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 이런 거고요. 내후년에는 지금 100만 원을 예고했어요. 2024년부터는 만 0세 부모는 100만 원, 그다음에 두 돌 전 부모는 50만 원으로 이제 늘리겠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급되는 예산만 거의 만 1조 6천억 원 이렇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간단한 사업은 아니다. 지금 커피향기님이 월 70을 언제까지 준다는 건가요? 그러셨거든요. 네. 엠빅 뉴스 채널에서 이게 뭐냐면 돌 전이니까 12개월이겠죠. 네. 태어나자마자 12개월간 대략 한 840만 원 정도 수령할 것이고 김동수님 저는 적어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도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당연하죠. 네, 당연하고 이제 양육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출생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아이를 낳는 건 개인의 책임이지만 사실 키우는 건 사회 모두의 책임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다와님도 0세 1세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저는 어떤 게 좀 읽히냐면 물론 예산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다 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0세 1세만 주면 당장 낳자마자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는 어떡하냐고. 뒤는 또 이제 사교육비에다가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 인플레이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아도 제가 볼 때는 기대의 육아 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아이 낳을 신혼부부야. 그럼 이제 우리 선배님이야.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애가. 그러면 선배 저희 아이 가지려고 하는데 좀 키우기 어때요? 아니 뭐 요즘 0세에서 1세 뭐 돈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야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다음부터는 야 지원 끊기면은 큰일 나. 그러면은 나면 안 되겠네. 아니 뭐 네 선택인데. 그건 네 사정이고. 근데 사정인데 기본적으로 야 그 다음에 돈 들어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러면 사실은 아예 안 낳는 결정을 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죠. 야 당장 낳는 게 중요하니까 낳는 쪽에 예산 주자. 이거는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수 있다. 왜냐면 오히려 미래의 어떤 선배들이 아이를 야 키워보니까 키울만해 어렵지 않아 뭐 이런 게 될 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실 지원의 어떤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기는 굉장히 출산 직후에 좀 맞춰진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추후에 어떤 보육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우리 빅샷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렇죠. 빅푸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2006년부터 사실은 국가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저출생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이후로 380조 원을 쏟았어요. 380조 원. 네, 380조 원이면은 어디 엄한 데 가서 나라 하나 세웁니다. 그렇죠. 380조 원을 쏟았는데 출생률은 완전히 지금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금전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급을 해가지고 되는 정책이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이제 전문가들의 경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현금성 지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겠지만 이 지금 왜 이렇게 출생률이 낮아지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대부분이 어떤 얘기냐 하면 경쟁이 너무 심하다. 경쟁 심하다. 이 경쟁이 개인 간의 경쟁도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 그다음에 학교와 학교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거고 게다가 양극화, 그렇죠. 양극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어느 정도 삶이 좀 미래가 보여야 애를 낳지. 그렇죠. 당장 70만 원 준다고 이걸 낳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 안 될 점은 이것만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대책을 보면은 뭐 보육 환경 개선과 돌봄 서비스 강화에도 5,700억 원. 그렇긴 한데
사실 이 부모 급여의 예산이 1조 6천억 원이라서 비중이 좀 큰 건 사실입니다. 이 댓글창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음. 금은보아님, 돈뿐만 아니라 키우는 과정에서 직장, 보육, 교육 등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도 애 둘 키우는데 눈물 많이 쏟았어요. 공감합니다. 삐까뻔쩍님, 분유 기저귀 값이 한 달에 얼마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가정마다 많이 다릅니다만은 저는 사실 애가 하나여서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분유가 비싸? 분유가 비싸요. 더군다나 요새는 아마 그때랑 다를 걸. 인플레이션이 이제 와가지고. 옛날에 이제 저희 결혼 전에 뭐 방송인데 나와가지고 뭐 분유값 벌러 나왔어요. 어머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기저귀값 벌러 나왔어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깡총토끼님이 잠깐만요. 만 0세니까 2022년생도 주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2023년도 예산 아니니까 2020년 그쵸. 2020년생이 만이 도래하면 생일이 지나면 못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일 전까지는 받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 2일생은 못 받죠. 그런 건 있겠습니다. 안혜수님이 양극화도 심해지고 계층도 공고화되어 가는데 아이를 낳고 싶을 리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양극화가 핵심이죠. 양극화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은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이 아예 중산층 서민층들이 아이를 안 낳아버려. 그게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특히 좀 심하다. 더 심하고. 네. 왜냐하면 내가 애를 낳았어. 근데 내가 낳은 아이가 교육도 잘 받고 그러면 앞으로 행복하게 저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는 더 높은 계층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오셨는데 한국은 너무 비교가 쉽다는 얘기 맨날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동질적이다. 동질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질적이라는 게 너무 비교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대부분 이제 피부색도 다 똑같고 우리는. 근데 우리는 딱 몇 년생이세요? 뭐 혹시 학번은 언제? 이게 물어본 이유가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대충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우리는 보이는 거야. 바코드 찍는 거지. 바코드 찍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집값도 그래요. 주소를 딱 보면은 강남구 어디에 무슨 아파트에 몇 동 몇 호. 전세야? 월세야? 월세 자가야? 근데 뭐 대기업 직장인 뭐 몇 년 차? 뭐 이러면 그 사람의 프로필이 나와버려. 그 사람이 그쵸. 뭐 어디에서 무슨 고등학교 나왔고 어디 나오면 그러니까 너무 동질적이니까 비교가 쉽고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니까 야 우리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그렇죠. 경쟁이 너무 잘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 보면 이 집하고 저 집하고 가격 비교가 안 돼. 다 다르게 생겼어 집이. 그러니까. 게다가 인종도 다 달라. 생김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행복을 내가 감히 측정할 수가 없다. 사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보면 거기 나오는 분들 되게 면면이 각양각색이잖아. 근데 그분들 뭐 누가 더 잘 산다 못 산다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도시화가 되고 아파트 중심으로 모여 사니까 또 우리가 가뜩이나 모여 살잖아. 그나마 좁은 땅에서. 그러니까 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비슷하게 사는 집에 뭐 자녀가 어디 학원을 다닌다 이러면 나도 다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수렴하는 경쟁이라는 키워드로 수렴하는 게 불행을 좀 초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아이를 좀 낳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그런 의사결정이 아닌가. 아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혁신 교육 아니에요. 공부 좀 덜 시키고 경쟁 덜 하고. 근데 이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혁신 교육하면 좋아. 좋은데 사회는 혁신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공부 입시 지옥 너무 힘들어요. 그래 비 맞는 거 힘드니까 니네들은 따뜻한 체육관에서 수업해. 좋지. 학교 다닐 때는 비 안 맞고. 근데 졸업하자마자 진흙탕으로 내보내면 오히려 적응은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육의 변화는 사회 변화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큰 틀에서의 이 저출산과 다 엮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쟁을 좀 완화하고 이 양극화를 좀 줄이는 게 역설적으로 그게 저출생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역설적으로 한 가지 희망 아닌 희망을 보는 거는 이제 뭐 한 2090년 미래 예측 보고서를 보면은 하향 평준화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면 소수의 자본가들만 살아남고 대부분이 이제 평등화된다 이러면 오히려
양극화가 오히려 줄지 않을까 네. 역설적으로 그런 MB 생각이 할 뉴스에서 정도로. 썬더님 만 0세에서 3세 아기는 월 70만 원 갖고 못 키웁니다. 최소 90에서 100은 바다에 키우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사실은 애한테 직접 들어가는 비용은 부모로서 감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이제 애를 양육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대신 봐줄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사실 사회적 경력이나 경력 단절이나 이런 게 진짜 큽니다. 다시 사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같은 것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도널드 트럼프 형님께서 Make Society Colorful. 이분 배우신 분이에요. 예, 좀 네. 사회를 배우신 다채롭게 하자. 네, 맞습니다. 각양각색으로 만들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맞는 다양성이 말씀이에요.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이런 어떤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를 바라볼 때 가장 많이 비판한 점이 그거예요. 니네는 무질서하다. 뭐 야당이 여당 공격하고 여당이 야당 공격하고 대통령을 탄핵했다가 바꿨다가 올렸다가 뽑아놓고 지지율 박살내고 뭐 도널드 트럼프 뽑았다가 쫓아냈다가 니네는 질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하나의 힘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그 컬러풀이 힘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컬러풀이 그렇죠. 힘인 겁니다. 다양성이 힘인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 저출산 대책 사실 저희가 자꾸 이 콘텐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 저희가 또 콘텐츠로 준비하고 있죠.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소멸 과연 이제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아침마다 지하철을 끼어가지고 이거 어디 가나 사람 많구만. 어디 줄 서고 인구 줄면 살기 좋아지겠네. 조금 줄면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사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 때, 설날 연휴 때 차 안 막히거든. 훨씬 뻥뻥 잘 뚫려요. 그렇죠. 이거 인구 좀 줄면 좋지 않을까? 라고 순간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나는 인구 소멸에 대한 서늘한 예언을 저희가 좀 컨텐츠로 잘 풀어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인구 변화를 겪어온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또 뉴스 자료나 이런 과거 자료를 잘 활용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컨텐츠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럼 여기까지 네. 실검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좀 달라지는 양육 지원금 표가 좀 정리된 건데 네. 아까 말한 대로 맨 위에 좀 아까 70만 원 여기 나와 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개 하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가장 파격적인 대책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머릿 기사로 좀 세워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